안녕하십니까, 최영규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전치사 동사 특강의 그 뉴 버전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뉴 전치사 동사 특강이 되는 건데요. 기존의 강의들이 이제 조금 시간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조금 더 그 보충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새로운 버전으로 전치사 동사 특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목을 수거가 아니라 구동사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이미 저희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수거라는 이름으로 영어의 구동사가 이렇게 학습이 되면서 이 구동사라는 걸 공부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익혀졌어야 될 기본 동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치사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우리의 영어 공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이것들이 질곡으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다음에 소위 기본 동사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영어를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좀 내용 있게 그리고 좀 유들유들하면서도 정말 영어를 좀 영어같이 공부하는 것, 이게 이 강좌의 목표가 되는데, 자, 이걸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하는 건 소위 구동사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선적으로 뭐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전치사를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공부할 거냐면 동사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서 결국은 뭘 만들어낼 거냐면 구동사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강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가 총 9번의 강의를 통해서 9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구동사 여행을 떠나는 건데요. 이 구동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구동사 여행을 떠나는 와중에 자, 처음에는 먼저는 전치사부터 볼 거고요. 나중에는 동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본 동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여러분이 비단 구동사뿐만 아니고요. 여러분이 향후에 영어를 잘 하시는데 이놈들이 전치사하고 동사가 큰 밑거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전치사 공부를 시작을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전치사는 own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치사 3개가 띄워져 있죠. 근데 이렇게 3개가 같이 띄워져 있는 전치사들은 같이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는 own을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off를 볼 거고 그리고 away를 볼 건데, 자, 얘네들은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를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own이라는 전치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own이라는 전치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전치사가 되냐면 얘네들은 뭘 나타내는 전치사냐면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제 on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주로 뭘 많이 떠올리냐면 위에라는 말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on이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on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on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지저분한 놈들이 현재 빵에 붙어 있는데요. 빵에 붙어 있는 얘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것도 on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on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on이 되고, 심지어는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요. 얘도 under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얘도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가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표면과의 뭘 나타내는 전치사냐면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치사는 on이라는 전치사는 접촉 이외에도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로는 얘네들은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얘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도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off나 away를 배우겠지만 이 접촉과 반대되는 전치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전치사가 바로 분리겠죠. 이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off하고 또 뭐가 있냐면 away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 off라는 전치사는 분리 이탈이긴 한데 얘는 움직임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 즉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away라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슝 하고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소위 뭘 가지고 있냐면 이동과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away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계속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쓸 때도 계속해서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게 되는 것, 붙어 있어야 할 텐데 떨어져 있는 것, 얘는 이 자리에 역시 똑같이 뭘 쓰게 되냐면 of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on이건 of건 away건 제가 이렇게 같이 묶어드리는 것들은 같은 항목의 전치사인데 서로 상대 개념이 되는 전치사들이라 생각하시고요. 얘네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이따가 하나씩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치사만 볼 건데 얘네들이 동사랑 붙어서 구동사를 만들어내는 장면을 보시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먼저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 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가십시오. 하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접촉을 나타내고요. 하나는요, on이라는 말은 계속을 나타냅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냐면 그러면 언제는 접촉으로 쓰이는 거고 언제는 계속으로 쓰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얘는 굳이 구별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개가 5개는 접촉이고 5개는 계속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접촉과 계속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접촉이 만약에 접촉이 이만큼이라면요. 계속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자신만의 독특한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교집합의 부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은 접촉과 계속은 실은 열의 7, 8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다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독자적인 영역들을 오히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접촉이면서 계속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오니까 굳이 두 개를 따로 분리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접촉이다, 계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끔씩 그거 말입니다. 그게 그 접촉으로 쓰이는 경우는 소위 전치사가 되고요. 접촉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으로 쓰이는 경우는 부사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맞거든요. 맞는데 얘가 부사인지 얘가 전치사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이따가 보시면 그런데 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씩 실력이 더 올라오시기 시작을 하면 이거 얘가 이런 경우나 물론 문법적으로 구별은 가능하겠으나 내용상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데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즉 문법적으로 필요한 자리여서 그 자리에 부사가 쓰이거나 문법적으로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여서 전치사가 쓰이는 것이지 얘네들의 의미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거 접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접촉과 계속이라는 얘네들의 뜻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1번 on이 접촉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 2번 그다음에 on이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은 우리가 데스크를 책상, chair, 그다음에 의자 이렇게 외우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얘네들은 머릿속에 이미지가 들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렇게 지금 빵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어디로 붙어 있든 간에 딱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그림을 on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이따 예문을 많이 보겠지만 이 계속 같은 경우도 go on이라고 하면 계속해라는 이런 말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on이라는 말이 우리가 on and on이라고 쓰게 되면 얘를 여러분이 계속해서라고 이렇게 수고로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대단히 어이가 없죠. 계속 그리고 계속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라고 수고라고 외우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on에다가 만약에 그러면 계속 하다가 그랬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on and off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했다 말았다가 on and off가 되는 거니까 가끔 이따금이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수거적인 표현을 외우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수거가 아니라 구동사야잖아요. 그래서 이 구동사와 관련된 건 뒤에 기본 동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치사하고 붙여드릴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소위 우리가 수거라고 알고 있었던 구동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점점 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1강이라 첫날이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씩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쫓아오시는데요. 우선은 뒤에 가서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전치사의 기본 의미만 충실하게 조금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on이 뭘 나타낸다고요? 딱 붙어 있거나 그다음에 계속하는 거.
근데 얘네는 두 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니까 on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수고를 하고 그냥 외워왔던 것들도 그러네 depend가 매달리다라는 말이잖아요. 의지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매달리는 거거든요. 매달리는데 매달려서 이 사람한테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으니까 depend는 on을 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놈은 다 on 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rely on 이런 것들도 똑같이 뒤에다가 on somebody라고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전치사의 기본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여러분에게 많이 따라올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on이 들어가는 문장들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He had a striped hat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디에 쓰고 있죠? 머리에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있는 a striped hat이라는 말하고 his head라는 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모자가 머리에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전치사는 뭐가 어울릴까? 예, on이 어울리는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위에 있지 않은데 얘는 그나마 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에 있지 않은데도 어때요? 이 some pictures는 어떻게 되어 있죠? 벽에 딱 붙어 있는 거니까 on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I must put coffee. 내가 커피를 둬야겠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두냐면 쇼핑 리스트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쇼핑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얘가 쇼핑 리스트에 커피가 올라붙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put coffee on the list라고 하면 리스트에 커피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뜻을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그림들을 만들어 내셔도 돼요. 모자를 쓰고 있는 여기에 모자 이 커야 될 텐데 모자가 얹혀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벽에 그림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쇼핑 리스트에 커피 목록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 burnt my finger. 내가 손가락을 대었는데 어디에 대었어요? 예, 다리미에 대었네요. 이거 닿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n the iron이라고 쓰면 다리미에 대었다라는 말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에 들러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이미지를 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e lights가 on 되었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닿아서 on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들려서 off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얘가 떨어지는 거고요. 얘가 on 붙는 거니까 이 스위치를 on 하게 되면 불이 켜지죠. 왜? 우리가 이렇게 딱딱 하고 누르는 놈이 떨어져 있던 게 탁 가서 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on이 되고 off가 되면 불이 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불을 켜다라는 말에 돌려 붙이다라는 turn on이라고 하면 불을 켜다가 되고 turn off라고 쓰면 불을 끄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lights are on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불이 켜져 있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겠네요. 자,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요. They are on duty라고 하면 duty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의무, 임무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자기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일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오늘 일하는 날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즉 일하는 중이야 라는 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off가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off duty가 되는 거였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I'm of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은 이 뒤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duty라는 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I'm off라고 하면 나 오늘 비번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반대로 on duty가 일하는 거고 off duty면 그러면 비번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duty에 붙었고 하나는 duty에서 떨어져 나갔네요. 같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서로 상대되는 개념의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Mr. Choi is on a trip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최 씨가 뭐 하고 있냐면 여행에 들러붙었습니다. 저 아메리카로에 여행 중이야 라는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여행에 현재 딱 붙어 있으니까 현재 여행 중이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요 의지하고 의존하는데 somebody에게 유에게 딱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rely on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to fi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려고 걔한테 너한테 딱 붙어 있어라는 이런 얘기가 됐겠네요. 자, 다음 문장을 보시면 go on이라고 했죠.
계속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번에는 뚜렷하게 계속이 보인다, 그죠? 계속 가. Don't stop here. 여기서 멈추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이라는 그 on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 드리지만 얘는 계속의 의미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쟤는 계속해서 붙들고 의지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얘를 수거라고 배웠던 게 너무 후회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He spoke on 계속 말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말했다예요. Without a break. break는요, 잠깐 멈추고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식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어라는 이런 문장이 된 거죠. on 이해 잘 가시죠? 자,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If you carry on spending money like that, spending money like that. 자,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데 어떻게 쓰죠? 계속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만약에 네가 돈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쓴다면 말이야, you'll end up in debt. 너 결국 빚더미 안게 될 거야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해석의 요령 하나 일러드리면, 자꾸 end up 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외울 때 뭐뭐로 끝나다 라고 외우거든요. 근데 얘는 끝까지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전치사에서 up이 나올 건데, up이라는 말이 원래 언제 쓰는 거냐면 강조, 마지막, 끝, 위로는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그래서 end up 이라는 말은 end를 약간 더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너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될 거야 라는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on은 이제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그 다음번 전치사를 볼 건데요. 이번에는 of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과 off와 away는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얘기를 드렸네요.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on이 접촉 계속이고 off는 얘하고 반대될 때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off는 얘는 분리 이탈의 의미를 가집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안 하는 쪽에 가깝겠죠. 그래서 on과 off를 섞으면 간헐적인 이런 의미도 됩니다. 야, 길을 떠나자라고 할 때요, get off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출발이라는 말이 되는데 얘가 무슨 말이 될까요? 뒤에 뭐가 되냐면 the road 정도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get은 우리 뒤에 기본 동사 1번으로 배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원이들 get만 잘해도 영어로 말하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거든요. 진짜로 get이 중요한데, get이 일단 하나만 들어둘까요? get은 뭘 나타내는 동사냐면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get off라고 얘기하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떨어져 나가는 것을 off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get on이면 뭐게요? Right, 들러붙는 거죠. 그래서 get on 이라고 하면 어디에 오르다, 타다라는 말이 되고요. get off라고 쓰면 내리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off 되는 놈이 get off the train이 되면 기차에서 내리는 거고요. get off the bus면 버스에서 내리는 거죠. get off at here 이러면 여기서 내려 이런 말 되는 거고, get off the road라고 하면 가자라는 말이 되는데 get off는 그냥 출발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전치사를 잘 이해하시면 수거 아니네요. 그죠?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up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get up 이라고 하면요, 일어나, get down 앉아 또는 엎드려 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놈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phrasal verb라고 그럽니다. 자, 얘가 영어로 phrasal verb, 우리말로 뭐라고 옮기냐면 구동사라고 부르는 놈들이에요. 자,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two words verb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구동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three words ver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얘를 이어 동사, 얘를 삼어 동사라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요. 뭐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쓰셔도 정확한 제 영어의 명칭은 phrasal verb라고 하는 게 올바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ff를 이제 점점 들어가서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는 파리가 빵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on의 그림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요, 어떻게 되었죠? 이번에는 빵이 떨어져 나갔죠. 자, 근데 빵이 이 한 조각만 이 본체에서 떨구어져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off가 되는 겁니다. 이미지에 이걸 딱 붙여두세요. 아까 on은 뭐였죠? 여기에 파리가 군데군데 붙어있는 얘네들이 on이었는데 off는 딱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파리가 쫓으려고 확 이렇게 갔더니 샥 하고 달아나 버리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away 하는 건데요. 이 나쁜 새끼가 나를 놀리느라고 지능이 있는 파리인가 봐요. 붕 뜨더니
여기서 뚝 떠서 다시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얘는 뭐가 맞냐면 off가 맞으십니다. 됐죠? 자, 그럼 off가 저런 거구나. on의 상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on이 접촉, 계속인 반면에 off는 분리, 이탈 또는 떨어져 있는, 안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off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off도 우리가 예문을 가지고 off의 의미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전치사의 기본 의미를 잘 잡고 나면, 근데 처음이라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치사가 4개, 5개, 6개, 7개 막 가면 전치사가 저런 거구나 이러면서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동사가 탁탁탁 달라붙으면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겁니다. 영어로 진짜 그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구동사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영어로 말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를 쫙 이렇게 읽으면서 우와 전치사가 이런 거였네 하고 여러분이 느끼는 경험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off의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your feet off the table 이라고 했는데 일단 뜻을 보기 전에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해보세요. off라는 놈을 써서요. 이 발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your feet하고 the table의 관계가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에서 동작은 누가 주냐면 동작은 take가 주는 거고요. 얘는 명사하고 명사의 상태가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off에는 동작이 없거든요. 그래서 take 잡아서 off 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off라고 하면 떼어내다라는 말이 되니까 옷을 잡아서 벗는 것도 take off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때 방금 설명드린 take 동사에다가 off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 쓰는 이런 놈을 two words verb라고 부르거나 phrase verb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어동사 또는 구동사라고 부르는 건데 take off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많이 배우냐면 옷을 벗다 이렇게 수거 이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옷을 벗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잡아 떼어내다라는 말이 기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잡아 떼어내는 건 가식적인 모습을 벗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발 내려라는 말로도 쓸 수 있고요. 안경을 벗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벽에 붙어 있는 껌딱지를 떼는 데도 take of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이번에 뭔가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도 take off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take the subject of my schedule 이렇게 쓰면 내가 이번에 그 계획표에서 그 과목을 뺐어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걸 벗다라고 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나 스케줄을 조정하다 이런 뜻으로 외우시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take off의 이미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take off예요. take off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점점 동사들만 바꾸면 다른 단어들이 막 되어가거든요. put off라고 쓰는 것은 장소를 딴 데로 옮겨서 치워놓는 걸 얘기하니까 쟤는 미루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고요. 뒤로 가면 다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본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기본 동사 편에 가서 배우시면 전치사하고 붙어서 우리 기본 동사 편에 제가 여러분에게 140개의 문장들을 준비를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들 가지고 그러니까 140개의 구동사가 나올 겁니다. 문장 280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동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 전치사하고 동사가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영어의 phrase verb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off를 조금 더 보기로 하죠. 1강이라 조금 말이 조금 더 붙었어요. 평소 때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뒤로는 이제 조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부터는 점점 덜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should be of gambling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gambling이라는 명사는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박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라는 얘기니까 도박 좀 그만해야겠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be off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시니까 the best way to cure cold니까 그 감기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work it off라고 했네요. work it 운동해서 it 그것을 감기겠죠. 뭐 하는 거죠? 떨구어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work it off. 이거 괜찮은 표현이다. 그죠? 아까 take off는요. 잡아 떼어내는 건데 설마 발을 손으로 잡아서 떼어내라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발을 치워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야, 테이블에서 발 치워. 야, 테이블에서 발 내려. 이런 말이 된 거고 두 번째는요. 도박에서 좀 떨어져 지낸다. 세 번째는요. work it off 표현 기억해 두십시오. work it off 운동에서 감기를 떨구어 내는 방법이 하나 있었군요. 자, 다음 나오는 건요. You should cut 1 inch라고 했습니다. Of the bottom of the skirt니까 스커트 아래쪽에서
원인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인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여기 발하고의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블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인 것처럼 얘는 1인치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The bottom of the skirt, 그 스커트 바닥에서 아래쪽에서 1인치를 잘라낸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자, 다음번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에는요. 역시 이번에는 앞에 나오는 명사 컵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요? 테이블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off가 되긴 됐는데 이 동작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fall off로 떨어진 거네요. 그죠? 그 떨어져 내렸다라는 말을 이렇게 fall off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군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The train went off the rails라고 하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rail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탈선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go off라는 말은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rail을 벗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올바르겠죠. 자, 아이들이 off school 했습니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면 학교를 안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 부활절에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go 가긴 가는데 가서 완전 off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o off라고 쓰면 여기는 맛이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르겠네요. 이걸 수고로 외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go off가 여기도 go off가 여러 가지 go off가 나오지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go off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수고로 뜻 붙여 외우는 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off가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away 편을 볼 건데 얘는 뭐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끝이 나겠네요. 자, away라는 애는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떨구어져 훅 떠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go off가 출발 이런 말이라면 go away라고 쓰면요. 가버리다, 가버려라는 이런 어감이 되는 게 away가 되는 겁니다. 이 away라는 놈이 말이에요. 실은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ha고 way가 붙은 표현이 돼요. 원래는 way가 있고 앞에 a라는 말이 뭐가 되는 거냐면 너무 안 보이죠? 잘 보이나요? 네, a라는 말이 to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a거든요. 그래서 얘가 to way가 되는 겁니다. 길을 가버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여서 way라고 슝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off는 뭐였죠? off는 그냥 탁 떨어져 있는 것 이걸 off라고 했지만 away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슝 하고 날아가 버리는 이미지를 away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개를 엮어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면 계속 가면 on이고요. 떨어져 있으면 of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way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떨어져 나가는 슝 하는 말이 away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문으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run away라고 쓰는 거죠. run away라고 쓰면 달아 나다라는 말인데 오 이러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뛰는 동작에다가 뭘 주냐면 슝 하는 이런 그림을 주면 run away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now가요. 눈이 녹았다라는 말을 melted로 끝내지 않고 away라는 말을 써서 녹아 없어졌다, 녹아 사라졌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melt away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백을 유지하라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백하고 얘는요 뒤에 나오는 away from 두 개가 붙은데요. small children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small children에게서 away에 나왔죠. 즉 아이들하고 플라스틱 백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지 못하기에 아이들하고 멀리 떨어진 상태로 유지해라는 얘기니까 플라스틱 백을 아이들에게 주지 마라는 얘기죠. 비닐봉투입니다. 비닐봉투를 영어로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다음도 보시면 I can't get away from the offic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get이라는 놈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강에서요. 제가 get 설명할 때 이 자세하게 get을 설명을 드릴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얘가 강합니다.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냐면 away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서 떠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이런 말이 I can't get away from the office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away가 끝이 났고요. 우리가 그다음 두 번째 전치사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재 이제 2과가 되죠. 첫 번째 파트에 2과의 to하고 from이 다시 한번 얘네들이 뭘로 뜨는 거냐면 상대 보기로 뜹니다.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은 얘네가 상대 보기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to라는 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으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그림으로 딱 하나 뭐가 이렇게 딱 나타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학교를 쭉 갈 때 이렇게 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을 to라고 하긴 하는데 얘는 단지 방향만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여러분 제가 그 활을 쏘는 그 궁수라고 그러죠. 궁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저쪽에 관역이 탁 보입니다. 관역을 볼 때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옆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전치사가 바뀌거든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관역을 딱 보고 일단 먼저 어디로 쏠지 방향을 정해야겠죠. 관역을 보고 이렇게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관역을 딱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조금 잘 보이는 색깔로 쓸게요. 자 먼저 관역을 딱 보고 방향을 먼저 딱 정하고요. 어디로 쏠지 방향을 딱 정해서 쫙 하고 이렇게 당기게 되겠죠. 겨눕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한 게 겨누는 거라고 해보죠. 그리고 나면 손을 딱 놓으면 활시가 떠나죠.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슝 하고 쭉 하고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면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동하고 나서 자 여기가 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여기가 관역입니다. 쭉 하고 날아가서 도착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뭐로 나타내냐면 to가 되는데 여기서 뚫지 마세요. 뚫려버리고 꽂혀버리면 그때는 전치사가 at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옆에서 봐야 되느냐? 슝 하고 화살이 이렇게 날아오면 얘도 at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우리 그 다음 전치사 at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뭔가가 방향을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리 갈까라고 방향을 정해요. 이렇게 방향을 정하는 딱 이 지점에서부터 방향이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출발하고 쭉 그 다음에 계속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기어코 이제 이 자리에 도착을 하는데 뚫지 마세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로 나타낼 수 있냐면 t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방향만 정해도 to,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을 끊어서 이렇게 가는 중이어도 to,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가도 to, 도착만 해도 to, 진행 중이어도 to, 다 to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to는 여러분이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뭐냐면 to라는 건 방향 정하고 출발, 이동, 도착도 있는데 유독 얘는요. 유독 얘는 뭐냐면 사람의 주의, 그 다음에 정신, 관심 이런 거요. 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를 향할 때는 얘를 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들을 때 listen to the music이라고 하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주의가 to the music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to를 쓰는 건데 유독 사람의 주의, 정신, 관심 따위는 to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 도착하는 것까지 모조리 다 t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저놈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겠어요? from은 얘하고 반대가 되니까 관역에 도착한 화살을 끄집어 내오면 돼요. 끄집어 내와서 우아하고 돌아오면 얘가 뭐가 되냐면 from이 되는데 저건 from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to의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to 아닙니까? 너무 쉬운. We are flying to Paris. 우리가 파리로 갈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가서 파리에 도착할 거니까 방향도 정했고 출발 이런 방향만 정해도 to라고 그랬죠.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요. She's assistant to the boss가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이 assistant의 이 조수 비서가 이 사장님 소속이다라는 말이 쓰이는 건데요. 얘는 항상 예의, 주의, 정신, 관심 이런 것들이 이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to를 쓰는 겁니다. 누구누구에게 소속된, 누구누구에게 할당된 이라는 말을 쓸 때 전치사를 이렇게 to를 쓰는 거예요. 솔직히 우길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말하고 같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 말이니까 이건 남의 나라 말에 이 나라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쓰는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도 그렇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에 I have an allergy. 내가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알러지냐면 wheat flour니까 밀가루가 되는 건데요.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알러지도 이쪽을 향하는 알러지가 되는 거죠. 얘하고 방향이 맞추어지면 생기는 알러지니까요. 자, 다음 보니까 아빠에게 잘해라고 뜻습니다. Be nice to dad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nice라는 행동이, 멋진 행동이, 착한 행동이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아빠에게로 행하니까 사람의 주의,
정신, 관심 이런 것들의 방향은 to로 잡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He has a bad day. 오늘 좀 안 좋으신가 봐. 오늘 하루 좀 일진이 안 좋았어. 이런 말을 이렇게 bad da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I gave the ring을 주는데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시카에게 at dinner 저녁 식사 때 줬어요. 그날 저녁에. 역시 반지가 어디로 간 거예요? 제시카에게 간 거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사용을 하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run to me라고 써서 잘생긴 소년이 전데요, 이건. 죄송합니다. 잘생긴 소년이 나에게로 달려왔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우리 뒤에 at 배울 때 run at하고 run to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니까 to를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최씨 아저씨 또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최씨가 서 있죠. 어떤 상태로 서 있냐면 등을 to the blackboard, 등을 칠판을 향한 채 서 있다라고 이런 말이 됩니다. 등을 칠판을 향하고 서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예문 보시면 이번에는요. 이번에 우리 걔가 뭐 했죠? 나의 리포트를 끌고 가서 어떻게 됐냐요? 폴이라는 게 걔는 이로 물고 갔겠죠. 이 동작을 딱 떠올려 보시면 이 동작이 결국 뭘 낳게 되었냐면 조각을 낳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물어 뜯어서 조각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말을 만들 때 이 동작의 방향이 결과가 to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출발과 도착이 결국 출발과 뭐가 되기도 할까요? 동작의 도착 지점이면 뭐가 되나요? 결과가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겠군요. to라는 이미지를 자꾸 가져보려고 포괄적 이미지를 가져보려고 자꾸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our school is close to the park니까 가까이 있는데 어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게 파크 가까이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시 방향을 정하고 있는 to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치사 from을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from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자, 출발해서 슝 하고 날아가는 게 뭐라고요? 얘가 to인데 얘가 탁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디서 왔지? 하고 쭉 하고 역으로 거슬러 보는 얘를 from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딱 to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이 그림으로 뭐 from을 다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to가 향해서 가는 거였다면 from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fro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from은 뭘 가장 많이 나타내는 말이냐면 어디에서 왔니? 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어디에서 왔니? 라는 걸 나타내니까 얘를 다르게 조금 근사하게 좀 있어 보이게 만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출신, 그 다음에 출처, 그 다음에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아, 얘가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써놓고 보니까 다 뭐가 들었어요. 아,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게 from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사람의 동작의 출처가 되기도 하지만 얘는요. 영어라는 놈이 참 여러 가지로 왜 유연하게 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작의 출처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사람의 생각의 출처도 됩니다. 그래서 판단,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즉 꼭 동작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뭐에도 쓴다? 정신의 출처, 그 다음에 그 출발점을 나타낼 때도 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 뭐뭐 때문에 아팠어 이런 말을 쓰거나 할 때도 from을 쓰는 이유가 그 아픔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로 보면 쟤는 틀림없이 한국인이야 라고 할 때 이런 판단의 출발점도 다 뭘 쓰게 되냐면 from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to는 이미지로 생각해 보세요. 슝 가고요.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이게 from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서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 하나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탁 하는데 느낌이 딱 왔거든요. 샥 돌면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fro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from? 하고 묻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죠? I'm from Korea. 그렇게 대답하면 X입니다. 우리는 보통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요거 이제 지울게요.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m from Korea 라고 대답을 하는데 미국에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고요. 한국에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겠죠. Where are you from은 What is your nationality? 당신의 국적이 어딥니까? 라는 말이 아니고요. Where are you from은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 라고 물어보는 게 where are from인데 걷다 대고 그 I'm from Korea라고 한국에서 내가 한국 사람에게 where are from? 이라고 했는데 I'm from Korea라고 나는 그러면 필리핀에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from도 예문을 보면 되겠네요. 자, 좀 전에 우리 봤던 요거 까먹지 마십시오. from은 출신, 출처, 출발점을 나타내는데 얘는 to의 반대가 되고 또 하나 익혀야 될 건 출신, 출처, 출발점을 나타내는 건 동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얘는 정신의 사람의 마음에도 사용이 되어서 판단의 근거, 생각의 출처를 나타낼 때도 from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from 어렵지 않거든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지난밤에 프랑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온 장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난밤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보시면 아까 봤던 to park하고 반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학교가 딱 100m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여기가 된 거죠. 우리 아파트먼트에서 우리 집에서 고작 딱 100m 떨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요. big rings가 아주 크다란 고리가 매달려 있는데 어디에 이 매달려 있는 놈의 출발점이 뭐가 되고 있는 거냐면 from이 되어서 hang from her ears 라고 이렇게 썼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여러분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be made from, be made of 이건 뭘까라고 이렇게요. 이 나중에 전치사 우리가 of를 배우면 좀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 be made of는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그렇게 외워본 적 있으시죠? 미국 애들은 물리화 그렇게 잘할까? 이게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고요. 뭐냐면 of는 뒤에 가서 보면 배우실 텐데 딱 봐서 뭐로 했는지 알겠는 건 of를 쓰는 거고요. from은 딱 봐서 뭔지를 잘 몰라서 얘는 뭘로 출처를 밝혀줘야 되는 놈들에게 from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빵을 보고 이 빵은 밀가루로 만들어졌어 라고 하면 made of flour 이라고 하면 되지만 딱 봤는데 이 빵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what bread is made from 이거 뭘로 만들었지? 라고 하면 그때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 this bread is made from 어쩌고 저쩌고 라고 써서 얘가 뭘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인 친구가 생기면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빵을 하나 들고 미국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of가 맞는지 from이 맞는지. 아마 그 친구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면 저는 여러 번 실험을 해봤죠. You can use both. 둘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그런데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느낌은 그런 거예요. 뭔지를 좀 밝혀줘야 될 것 같은 놈은 from. 딱 봐도 아는 놈은 of라고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2000년에서 2002년까지라고 해서 출발점, 그 다음에 얘가 도착점이 됐군요. 딱 보니 어디에서 왔는지 출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착. 우리가 from A to B 뭐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에서 2002년까지 The family lived in Hong Kong에 살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는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요. The view from the top이니까 view라는 말은 보이는 거잖아요. 전망 이런 말이 되는데 어떤 전망이냐면 이 전망의 출발점이 여기가 되네요. 자, 언덕 꼭대기에서 보는 뷰가 어때요? Was beautiful.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잡으세요? 자, accent에서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You can infer its nationality. 그 사람의 국적을 추리해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판단의 근거가 나오고 있는 거죠. accent로 보면 우리 accent이라는 말도 하나 알아둘까요? accent이라는 말은 우리는 영어에 그 강세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요. 강세도 되지만 강세만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그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accent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래서 accent라는 말은 억양, 어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말투 이런 말도 돼요. 야, 제가 고향이 그 경상도인데 이거 잘 못 느끼신 분도 있겠지만 경상도 사람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딱 듣자마자 금방 제가 경상도인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경상도 액센트를 버리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느낌 오세요? 제 액센트를 보니까 어디 북한에서 온 사람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액센트가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센트로 그 사람의 국적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고요. 자, 다음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되겠죠? 고통의 출발점이군요. 아주 심한 감기로 고생하고 많은 이들이 고생한다라는 얘기죠. In the winter, 겨울의 말입니다. 얘는 고통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I don't like keeping this secret from my wife라고 해서 야, 이 비밀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죠? from이 되니까 그 my wife하고의 소위 뭐가 되는 거냐면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와이프에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쉽지 않아, 털어놓고 싶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결국 비밀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가 됐고요. Two sisters가 so similar,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래서 I can tell, 내가 하나를 말할 수가 없네요. 또 하나로부터 하나를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둘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tell 그 다음에 A from B라고 하면 얘는요, 이때 tell이 그 우리말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얘가 구별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구별할 때 뭐냐면 B가 A하고를 구별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를 떼어놓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멀어지는, 떨어져 있는 느낌이 from이 되는 게 뭐냐면 얘를 구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얘를 밀어내놓고서 구별을 하는 거에서 tell it from B가 구별하다라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자, 다음 보시면요. 이번에는 역시 prevent라는 말이 오고요. 나쁜 날씨가 우리를 막아버렸죠. 뭘로부터 막았냐면 going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막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 우리가 수거 표현으로 많이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럴 때 from이라는 말은 출발점이라고 봐도 좋고요. 또 얘네하고는 뭐라고 생각해서도 좋으냐면 얘도 분리 떨어져 나가 있는 확실한 prevent를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아예 원거리로 띄워놓은 것들을 나타내는 from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총 5개의 전치사를 봤네요.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이제 뭐뭐 봤냐면 계속, 접촉, 계속을 나타내는 on, 분리 이탈을 나타내는 off, 분리 이탈이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away 보셨고요. 그리고 또 뭐 봤냐면 방향을 정하고 출발, 이동, 도착하는 to와 그 다음에 출신, 출발, 그 다음에 판단의 출처를 나타내는 from을 봤습니다. 자, 5개를 봤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아직 몇 개 안 봤으니까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전치사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동사편이 들어가서 이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영어를 보는, 그중에서 특히 전치사를 보는 눈이 정말 좋아질 거거든요. 같이 9강을 통해서 9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에게서 그런 전치사를 볼 수 있는, 동사를 볼 수 있는 좋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2강 기대되시죠? 2강에서 뵙겠습니다.